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리와 역사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노마드 채널과 영상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가슴 벅찬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영상은 삼국시대 강동의 지리적 특성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삼국시대 지형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먼저 관중지방에서 한중, 그리고 장강이 흐르고요. 장강을 따라서 좌측으로 먼저 파촉지방, 익주지역이 있었죠. 그 다음에 형주지방을 지난 시간에 다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당시의 행정구역으로는 양주, 그리고 관습적으로 강동지방이라고 불리우는 장강과 회수의 동쪽 지역, 오나라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년 장사 태수로 있었던 강동의 호랑이라고 불리웠던 손견이 낙양에서 전횡을 휘두르고 있는 동탁을 치기 위해서 북상하면서 삼국시대의 오나라는 태동하게 됩니다. 손견은 엄청난 무력을 보이며 동탁군을 연이어 격파하고 낙양에 입성하지요. 이때 동탁은 손견의 기세에 눌려 낙양을 버리고 장안으로 도망갑니다. 그 후에 다시 손견은 양양에 자리 잡고 있었던 유표를 치기 위해서 다시 내려옵니다. 양양을 포위 공격하고 있다가 유표의 부장 황조를 쫓아 산에 들어갔다가 역습 공격을 받아서 강동호랑이가 너무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비록 원술 밑에 있었지만 천하를 한번 들었다 놨던 손견의 활약으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소위 강동 세력이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력들은 그 아들 손책 그리고 손권으로 이어집니다. 한편으로 이 양양에서 손견이 죽음으로 강동 세력과 이 형주 세력은 서로 돌이킬 수 없는 적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형주지방과 강동지방의 갈등은 사실은 춘추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춘추시대의 지도인데요. 춘추시대 중반이 되면서 갑자기 이 강릉지방에 근거를 두었던 초나라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장강 지역에 사는 종족들을 우리가 흔히 묘족이라고 하는데 황하유역의 종족과는 사실상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초나라가 강해지면서 북쪽의 이 진나라와 중원의 패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북쪽의 진나라가 이 초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었던 이 초나라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오나라를 도와주게 됩니다. 오나라에 군사고문단을 보내서 오나라가 군사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 후에 춘추시대 이 오나라가 점점 힘을 키워가면서 점차 옆에 초나라와 맞설 수 있는 힘을 키웁니다. 그러다가 이 오나라에 함려라고 하는 명군이 등장합니다. 오왕 함려는 제나라에서 손무를, 초나라에서 오자설을 받아들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초나라 또는 북쪽 제후국들에 비해서 뒤떨어져 있는 오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각종 개혁을 실시하고 또 착실하게 군사력을 증강시키도록 합니다. 그러더니 기원전 506년 손무가 오나라 군대를 이끌고 초나라 영, 삼국시대로 말하자면 강릉이죠. 강릉을 기습 공격합니다. 그래서 초나라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장강유역에서 제일 먼저 개발된 것은 바로 이 형주지방, 강릉지방이었고 그 뒤에 오나라 지역, 강동지역이 개발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춘추시대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시키면 그렇게 오나라의 함려, 손자 또 오자서가 등장하면서 오나라의 전성기가 오는 듯 하더니 이윽고 오나라 뒤에 월나라가 또 세력이 점차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오나라와 월나라가 서로 경쟁하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이른바 와신상담의 시기입니다. 이 두 나라는 얼마나 사이가 좋지 않았으면 5월 동주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어느 날 같은 배를 탔다는 뜻인데요. 서로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은 또는 원수 같은 사이가 어쩔 수 없이 한 배에 타서 잠시 협력해야 되는 상황을 말할 때 5월 동주라고 말을 하죠. 그만큼 이 오나라와 월나라는 사이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가 와신상담 시기라고 하는데 이 와신상담의 시기는 월나라에서 구천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오나라 함려는 월나라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서 자주 전쟁이 벌어졌지만 늘 오나라가 이겼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아주 뜻밖에도 오왕 함려가 월왕 구천과의 전투에서 그만 화살을 맞아 부상당하고 연이어 죽게 됩니다.
오나라 합류 입장에서는 월나라가 훨씬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심하고 있다가 뜻밖의 패배를 당한 셈입니다. 이제 갑작스럽게 월나라가 떠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후임 오나라 왕이 된 부차의 와신이 시작이 됩니다. 오왕 합류는 죽으면서 부차에게 자신의 복수를 해줄 것을 다짐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절치부심하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다시 정비하고 군사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매일 시종을 시켜서 문지방을 넘나들 때마다 월나라 구천이 선왕 합류를 죽였음을 잊었느냐라고 소리치게 합니다. 그때마다 아니 안 잊었지, 나는 잊으면 안 되지. 그때마다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잠을 잘 때도 침대에서 자지 않습니다. 섬나무, 즉 뗄나무를 밑에 깔고 그 위에서 잠을 잡니다. 원수를 갚을 때까지 절대 편한 잠을 자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차의 복수를 다짐하는 행동을 일컬어서 와신, 즉 섬나무 위에서 잠을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차는 3년을 절치부심하며 준비하면서 드디어 준비가 맞춰졌고 월나라를 공격합니다. 오왕 부차는 그동안 열심히 군사력을 키우고 준비해왔기 때문에 월왕 구처를 몰아붙여서 월나라 수도 회계에 있는 회계산에 가두고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월왕 구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구처는 신하 법녀의 말을 받아들여서 살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하게 됩니다. 완전히 납작 엎드려 항복하고 오왕 부차의 종이 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승리에 도취해 있던 오왕 부차는 충신 오자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월왕 구천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혀온 구천은 오왕 부차의 마부로 살아야 됐습니다. 부차가 말을 타고 나갈 때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등을 대어주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왕의 말굽비를 잡고 돌아다니면서 오나라 백성들에게 갖은 수모를 당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차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때 주군을 따라서 같이 이곳에 들어왔었던 신하 법녀의 조언을 듣고 구천은 오왕 부차에게 갑니다. 오왕 부차의 병명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의 변까지 맛을 보게 됩니다. 부차는 자신의 변까지 맛보는 구천에게 감동해서 구천을 월나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한 지 3년 만에 그는 그의 나라로 돌아옵니다. 이때부터 월왕 구천의 상담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월왕 구천의 복수의 시간, 절치부심의 시간이 돌아온 것이죠. 구천은 자기 방 천장에 쓸개를 매달아 놓고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쓸개를 먼저 맛을 봅니다. 맛볼상, 쓸개담, 그래서 상담입니다. 쓸개의 맛을 보면서 그 쓴맛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어이 원수를 갚겠다고 각오를 다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돼서 부차의 와신, 구천의 상담, 이 둘을 합쳐서 와신 상담이 되는 것이죠. 이때 월왕 구천 옆에서 월왕을 도와서 월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든 신하가 바로 그 유명한 법녀입니다. 얼마 전 설문조사에서 중국 사람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인물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마는 법녀는 그의 친구 문종과 함께 월나라를 부흥시키는 대규모 국가 개조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됩니다. 군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가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10년 동안 국가의 생산력을 늘리고 경제의 규모를 크게 하며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나도록 경제를 부흥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10년을 착실하게 군사력을 늘리고 훈련시키는데 보내게 됩니다. 무려 20년을 준비합니다. 완전히 나라를 전면적으로 개조한 것이죠. 그렇게 20년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월왕 구천은 마침내 오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끝내 월왕 구천은 기어이 자신이 당한 수치를 되갚아주고 오나라를 아예 멸망시켜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와신상담 이야기를 한 것은 그만큼 오나라에 비해서 이 월나라는 아주 뒤떨어진 나라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쓸개를 핥으며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그리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나라의 부흥에 힘쓴 다음에야 겨우 오나라를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오나라는 어떤가요? 오나라도 사실상 옆에 초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뒤떨어진 곳이었고요. 또 이 초나라는 북쪽에 있는 황하 중원 국가들에 비하면 많이 뒤떨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월나라가 구천이 있을 때 20년 동안 있는 힘을 다해서 나라의 국력을 키웠는데 그 후에 이 월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국시대의 지도를 보시죠. 월나라는 사라졌습니다. 초나라가 다시 이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강동 지역에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그 당대에는
어려웠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기반이라든지 또 인재풀이라든지 정치 제도에 있어서 모든 것이 낙후된 곳이 바로 이 강동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 개혁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낙후성은요, 한나라가 통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강동 땅은 중원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새로 개척해야 하는 프론티어, 즉 경계 지역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삼국시대에 들어와서도 이런 강동 지역의 낙후성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종 구성에 있어서도 소수의 한족이 다수의 이민족을 지배하는 그런 결합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보통 선권을 평가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수비형 리더다 또는 화합형 리더다, 외교를 중시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또는 인내, 굴욕을 감내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인내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선권을 평가합니다. 그런 선권의 리더십은 사실은 이런 강동의 지역적 한계를 고려해야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손경과 손책이 처음에 원술 밑에 들어가야 했던 이유도 바로 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중앙에서의 힘이 강하게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 강동은 그만한 지방 호족들의 연합체적인 성격이 강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손권은 그만한 지방의 호족들의 눈치를 잘 봐야 됐었고 이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화합의 리더십이 그에게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나라의 주요 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시대 오나라는 기본적으로 장강에 큰 빚을 지고 있죠. 이 장강이 기본적으로 수만 또는 수십만의 군사의 노릇을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 장강 밑에 오나라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바다 쪽으로는 춘추시대의 오나라의 수도였던 소주, 그 다음에 월나라의 수도였던 회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건업, 지금 남경으로 삼았었죠. 그러니까 장강 이남을 강남이라고 하는데 이 강남은 춘추시대에 오나라, 월나라가 잠깐 발전했다가 오랜 기간 동안 수백 년 동안 정체 상태에 있었는데 오나라 손권 때 건업을 도읍으로 삼으면서 강남 개발이 비로소 재개되기 시작했고 이후에 삼국시대를 넘어서 남북조 시대에 북쪽의 한인들이 내려오면서 본격적으로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 개발은 사실상 손권이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오나라와 위나라 사이의 최대의 격전지는 바로 합비였습니다. 위나라, 오나라 둘 다 이곳은 적을 압박할 수 있는 곳인데요. 유감스럽게도 오나라는 이 합비를 정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었습니다. 왼쪽의 무창은 형주 지방을 공략할 때 매우 중요한 요충지가 되고요. 오나라의 제2의 수도, 두 번째 수도가 됐죠. 이번 영상에서는 오나라의 근거지인 강동 지방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